안녕하세요. 오늘 길을 걷다 문득 인생의 위험은 노력하지 않음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MBTI를 검사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게으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지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천성 자체가 굉장히 게으릅니다. 어딜 가도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죠. 이게 사실 저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부지런하게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남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갔다 오고 하루를 그렇게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저는 오전 8시쯤 눈을 뜨면 그냥 누워서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 시작하면 슬금슬금 컴퓨터 앞에 앉죠. 그냥 눈 뜨면 그냥 누워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더도 말고 딱 2배 정도만 더 노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바뀔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하셔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오픈라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폴첸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HLB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것은 폴첸에게서 리보세라닙의 원천 특허인 물질 특허를 사오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한 것입니다. 사모 발행이었고 1년간 보호회수가 걸려 있었는데요. 제3자 배정 대상자는 폴첸의 회사들이었습니다.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전량 1년간 보호예수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증자 결정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 내역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여기 있죠. 리보세라닙 글로벌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HLB는 리보세라닙 권리를 가져오고 폴첸에게 주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폴첸이 가지고 있는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죠. 대략 30만 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30만 주는 유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수량이고요. 유무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이것도 변동이 있었겠죠. 자, 폴첸의 보호예수는 1년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언제 끝났을까? 자, 여기 분기보고서에서 보호예수 현황을 보면 아까 봤듯이 대략 30만 주가 있죠. 요게 예수일이 2020년 12월 21일이었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환 예정일은 2021년 12월 21일. 이때 보호예수가 풀리게 됩니다. 지금은 2022년이죠. 그래서 폴첸의 보호예수는 사실 작년 겨울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래서 폴첸은 사실 마음 먹고 매도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물론 폴첸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기로 결정한 것만큼 계속 주식으로 보유하고 싶을 가능성도 있죠. 또는 회사에서 현금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주식으로 줬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일단 폴첸은 보호예수가 풀려 있고 자유의 몸이 된 상태입니다. 매도했을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고 있을지는 일단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폴첸의 평단가는 어땠을까? 폴첸은 어떤 상태였을까? 신주 발행가액이 무상증자 전 9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가격이 절반 정도 됐으니까 폴첸의 평단가는 대략 4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HLB 주가가 5만원대죠. 그러니까 폴첸은 그동안 처물려 있다가 이제 드디어 평단가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야, 폴첸에게도 굉장히 길고 긴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폴첸도 HLB의 뜨거운 맛을 한번 봤죠. 물론 HLB는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나면 또 큰 보상을 한 번씩 주죠. 그렇기 때문에 폴첸도 이제 드디어 평단가 위로 주가가 올라와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폴첸 굉장히 기분 좋겠죠. 아마 지난 1년 동안에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폴첸의 보호예수는
작년 12월에 풀렸잖아요. 올해 1, 2, 3, 4월에 팔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폴첸이 못 버티고 팔았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보호해수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폴첸의 보호해수 현황은 나와 있지 않고요. 더 이상 공시에서는 폴첸의 수량을 확인할 수 없고 익명성을 가진 상태로 일반 주주들과 함께 숨어버렸습니다. 물량을 처분했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더 샀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5% 지분 밑으로 내려온 블랙록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공시상에서는 알 수가 없죠. 다시 지분을 5% 이상 확보할 때 공시에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블랙록 또한 폴첸과 마찬가지로 물량을 처분했는지 아니면 더 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폴첸은 우리가 알다시피 리보세라닙의 아버지잖아요.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박사님입니다. 리보세라닙을 개발했으니까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고, 그리고 당연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폴첸은 이번 간암 임상 결과까지 한번 확인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근거를 제가 저번에 다뤘던 오픈라벨과 한번 연결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번에 오픈라벨과도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빠르게 결론만 확인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오픈라벨에 대한 설명이 없었죠.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픈라벨도 한번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상시험은 크게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더블 블라인드랑 오픈라벨입니다. 식약처에서 말하기를 임상 1, 2상은 오픈라벨 가능, 3상은 이중맹검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확인했듯이 지금 HLB와 아스트라제네카 간암 1차 치료제 임상시험은 임상 3상인데도 이중맹검이 아니라 오픈라벨입니다. 식약처도 이렇게 기준을 말하는데 당연히 FDA도 3상은 이중맹검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더블 블라인드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HLB 임상시험이 왜 오픈라벨일까? 다른 임상시험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도 역시 오픈라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저번 영상의 결론이 HLB도 아스트라제네카도 둘 다 오픈라벨이었다는 게 결론이었죠. 자, 그럼 어떨 때 오픈라벨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특수한 상황에는 오픈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투약 방법이 다른 인터벤션을 가지고 비교할 때, 그럴 때 오픈라벨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랑 먹는 약을 비교할 때 이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알약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구나, 내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내가 의료기기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환자도 알 수 있고 의사도 알 수 있고 당연하게 티가 나잖아요. 하지만 요거를 똑같이 티 안 나게 숨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라벨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서저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수술 후 보조요법 이런 거 할 때도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픈라벨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하고 약을 먹는 것과 그냥 약만 먹는 거, 한쪽은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바로 티가 나죠. 근데 다른 한쪽은 수술을 원래 안 하거든요. 근데 수술하는 척 배를 한번 갈랐다가 다시 꼬맬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블 블라인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수술을 받는 환자는 원래 받는 거고 그냥 경구약만 먹는 환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결국 수술을 안 받은 환자는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당연히 의사도 알 수 있고 반대로 수술 받는 쪽도 역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픈라벨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간암 1차 치료제 병용요법도 투약 방법이 다른 약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들은 정맥주사를 하고 표적항암제들은 경구투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조하는 소라페닙도 경구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약 방법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소라페닙을 먹는 쪽은 경구약을 먹으니까 정맥 주사를 안 꽂잖아요. 그럼 환자들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 라벨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조금 생략됐던 것들의 구체적인 설명이고요. 거의 비슷하긴 하죠. 조금 더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오픈 라벨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오픈 라벨은 말 그대로 오픈 라벨이니까 티가 나죠. 티가 난다는 건 뭐냐? 바로 스폰서가 중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더블 블라인드는 스폰서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오픈 라벨은 그냥 대놓고 티가 나니까 중간중간에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신뢰도는 오픈 라벨보다 이중 맹검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중 맹검이고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만 오픈 라벨을 써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사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맹검은 환자와 약물 투여자, 즉 의료진 모두 임상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약과 대조약 중 어떤 약을 투여했는지 모르게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더블이란 환자랑 의료진 둘 다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픈 라벨은 오픈이죠. 환자, 의료진 모두 가짜약과 진짜약물 중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라벨은 의료진과 환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편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임상 1, 2상도 가능하다면 이중맹검을 하기를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 플라시보 효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심리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나의 행동 변화, 나의 식습관도 변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임상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드는 생각만 간단한 예시만 들어도 내가 임상시험에 참가했는데 플라시보 그룹에 배정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짜약을 받게 된 겁니다. 그걸 알게 된 환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희망이 별로 없죠. 약을 투여를 못 받으니까 사실상 병이 호전되기는커녕 나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이게 되고 또 그런 심리들로 인해서 진짜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내가 실험군에 속해서 지금 최신 실험 중인 신약을 투여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이게 효과가 있으면 나는 완치가 된다. 이런 희망을 갖고 환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회복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심리적인 것들만 생각해도 충분히 편향될 가능성이 있죠. 밥도 잘 먹고 굉장히 열심히 으쌰으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시를 들려고 하면 정말 수없이 많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오픈라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그런 특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그것은 위약과 진짜약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언급했던 게 비타민C 주사같이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오픈라벨로 진행된 걸 보면 아마 주사제는 그렇게 비슷한 가짜약을 만들기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라벨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게 비교하는 약이 리보세라닙, 소라페닙이라면 소라페닙과 리보세라닙의 알약 형태는 다를 거 아니에요. 소라페닙은 이미 출시된 약이니까 그리고 아파티닙도 이미 출시된 약이니까 각자의 모양과 형태, 색깔들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복용하는 알약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거를 바꾸려고 한다면 제조 과정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번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경우를 봐도
임상시험용 제조 공정과 상업용 제조 공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CHMP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HMP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해당 품목 허가 신청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정을 조금이라도 바꾸면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라페닙, 아파티닙 분명히 다른 형태의 차이가 나는 알약이기 때문에 이미 더블 블라인드는 거기서부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라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사제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기기, 이런 특별한 장치가 들어가면 환자랑 의료진 모두 이거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고 이때는 오픈 라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희귀질환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약물군만 투여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물론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드물게 오픈 라벨 임상이 진행될 때도 있나 봅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약효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사실 이중맹검만큼의 신뢰도를 얻기는 좀 힘들겠죠. 이중맹검이 임상시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FDA도 1, 2, 3까지는 좀 느슨하게 보지만 허가를 내주는 근거가 되는 임상 3상은 이중맹검 디자인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식약처와 FDA가 모두 이론적으로 임상 2상까지는 오픈 라벨을 인정해 주지만 임상 3상은 이중맹검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실제로 오픈 라벨은 임상 승인을 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제약사가 임상 시험을 하려면 FDA나 식약처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오픈 라벨이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 자체가 시작조차 안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라벨에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 자, 물론 임상 시험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규제 당국은 이중맹검이냐 오픈 라벨이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상 오픈 라벨은 힘들다는 겁니다. 이중맹검이 기본이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중맹검과 오픈 라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폴첸 이야기로 와서 이번에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디자인은 오픈 라벨이었잖아요. 오픈 라벨이기 때문에 이 중간 결과를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열어볼 수 있습니다. 오픈 라벨은 회사와 스폰서가 수시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대형 제약사 연구원이 귀뜸을 해줬는데요. 간암 1차 치료제 임상시험의 스폰서는 항서제약입니다. 그리고 폴첸이랑 항서제약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겠죠. 왜냐하면 폴첸이 개발한 리보세라닙을 지금 항서제약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서제약 홈페이지 가면 우리의 신약이다 이렇게 광고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의 입장에서 폴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폴첸은 HLB 쪽에도 굉장히 가깝죠. 이사로 들어오기도 했고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폴첸은 내부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폴첸이 원한다면 오픈 라벨이었던 간암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 이 부분은 내피셜입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중맹검이었다면 회사도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중간 데이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익명과 비밀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맹검이었다면 항서제약, HAB 모두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오픈 라벨이었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마음만 먹으면 열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폴첸의 근황과 오픈 라벨에 대해서 추가로 더 알아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2021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폴첸의 보호 예수가 해제되었습니다. 오픈 라벨은 스폰서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DA는 임상 3상은 이중맹검 디자인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오픈 라벨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간암 1차 치료제 HLB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들은 오픈 라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